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SK바이오 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랑 오늘이랑 지수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5일선을 좀 타는 모습을 좀 대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수가 전환이 됐다 또는 종목들이 저점을 찍고 전환이 됐다라고 판단하기엔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도 한 번 정도 좀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은요,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인데요. 좀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언제든지 입장을 하셔서 다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저희 쪽으로 좀 많은 분들이 VIP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문의가 오는데요. 그동안 말로써 설명을 해드리고 글로써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직접 체험을 해보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VIP 무료 체험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요거는 이제 100명, 200명 다 같이 가면 좋겠지만 선착순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아직 늦지 않으셨으니까 빠르게 저희한테 연락을 먼저 주셔갖고 신청해 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얼마 전에 그 영국도 마찬가지고 영국에서도 진행을 했고 유럽에서도 진행을 했지만 터키에서도 인증이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달 초에 인증 만료를 앞두고 갱신을 성공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요 인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여기에서 만드는 백신이라든지 여기서 만드는 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확증해주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충분히 필요한 인증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노바백스를 생산함에 있어서도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얼마 전에 인증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SK바이오사이언스는요, 독감 백신이라든지 수두 백신이라든지 대상포진 백신 이런 것들을 제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도 작년까지는 진행을 했죠. 이번에 이제 노바백스로 전환이 되면서 생산 라인 3개 정도를 활용을 해갖고 노바백스를 위탁 생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영국에서도 노바백스가 승인이 됐어요. 이제 미국 FDA 쪽에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요. 미국은 아직 소식은 없고 영국이든 유럽이든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에서는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사용 승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국에서는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 승인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노바백스 청소년들도 맞을 수 있게끔 좀 확장을 해보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21일부터 노바백스에 대해서 사전 예약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2월달 안으로 저희가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이제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노바백스 제외하고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얀센 또는 이제 화이자 모더나 이런 쪽 백신들의 부작용을 조금 우려해서 접종을 안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질병이 있어갖고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접종을 못 하셨던 분들, 아무래도 전통적인 백신을 만드는 방법으로 만들었던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이 위험성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부작용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접종이 아직 안 되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 접종 1차를 맞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2차 접종이라든지 부스터샷을 안 맞았다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오늘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진단키트를 비롯해갖고 치료제라든지 이런 쪽 연관되는 종목들이 오후장에 3시 정도 그쯤 시작을 해서 갑자기 폭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요 계절 독감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코로나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섣부르게 판단을 하고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죠. 근데 냉정하게 보면은요,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죠. 오미크론의 유행이 끝나는 시점을 7월로 잡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2월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벌써부터 계절 독감으로 전환을 하겠다? 굉장히 뭔가 서두르는 느낌이죠.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예전에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나름 힘차게 전환을 했다가 한 2-3주 만에 처참한 결과를 갖고 중단을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거리두기 격상을 해갖고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계절 독감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빠르게 성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델타 바이러스보다는
접진이라든지 전파력 같은 경우는 뭐 5배, 6배 높다라고 하지만은 치명적이지 않다라는 이 키워드 하나만 가지고 계절 독감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뭐 과연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인가 라고 좀 생각을 하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라든지 치료제, 백신 관련된 종목들 추가적으로 밀릴 수는 있을지언정 완벽하게 재료가 소멸이 된다? 그거는 아니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델타 바이러스 관련해서 만들었던 백신이기 때문에 오미크론에서는 뭐 돌파 감염이 많이 된다라는 이슈들이 나오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돌파 감염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죽음으로 이르는 길은 차단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요거는 우리가 한 번 정도 뭐 감내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노바백스가 나온다라고 해서 뭐 오미크론이 완벽하게 잡힌다?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미크론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컨트롤하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이고, 오미크론 노바백스뿐만 아니라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나오는 자체 백신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완벽하게 오미크론과 델타 바이러스를 효능을 뭐 굉장히 높은 효능으로서 방어를 해주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이자, 모더나 3차까지 접종을 했던 사람들도 돌파 감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좀 위중증으로 가는 거, 사망으로 이르는 부분들은 완벽하게 좀 차단을 해주는 모습들 계속해서 연출을 해주고 있고 확률적으로 수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우리가 좀 노바백스라든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자체 백신에 대해서 조금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화이자, 모더나가 굉장히 많은 성장을 보여주면서 백신 시장을 다 잡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일부 국가에서만 해당하는 뭐 부분이다, 얘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화이자, 모더나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이런 정도로 계속해서 들어갈 거거든요. 이게 1차만 맞는 것도 아니고 2차, 3차, 4차까지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돈이 계속해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저소득 국가에서는 이걸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1년에 2번, 3번 정도 맞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가 질병이 높은 부분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일단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해서 매년 이만큼 엄청나게 들어가는 부분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거기에다가 저소득 국가 같은 경우는 뭐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이 백신을 보관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기술적으로 밀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같은 경우는 저온 냉장고라고 해서 영하 수십 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를 이제 접종하기 위해서 얼려놨던 것도 녹여야 되는 부분이고, 운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특별한 기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저소득 국가에서 다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노바백스 상온에서 냉장고에서 보관이 가능하고 유통기한도 길고, 그렇다 보면은 이동도 가능한, 편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길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오래 오래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으로서.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노바백스라든지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나오는 자체 백신, 요런 백신들이 좀 긴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화이자, 모더나보다 오래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바로 요런 조건들이겠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뭐 코로나가 조금씩 종식이 되고 코로나가 조금씩 멀어진다라고 한들 백신을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뭐 망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도 지구상에 수십억 명이 백신 접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그 수요를 노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백신이 나오고 나서 이 수요를 채우기 위한 공급도 충분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백신이 얼마에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보는 데 있어서 매출과 실적을 보는 데 있어서 차이가 좀 많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곳은 3,000원에서 5,000원, 또 다른 증권사는 뭐 2만원에서 3만원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측했던 매출과 여기서 예측했던 매출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뭐 10배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성급하게 우리가 좀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백신이 임상 3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야 될 거고요. 뭐 효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좋겠죠. 예, 그래서 뭐 지금 화이자, 모더나 아니면은 뭐 노바백스처럼 효능이 뭐 90% 이상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더 좋은 거고, 뭐 여기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뭐 80% 정도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 부분에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독단적으로 만들고 있는 백신은 아니기 때문에 뭐 빌 게이츠 재단에서 투자도 받고 CPA에서도 투자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독단적으로 가격 책정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기관들의 성격을 보면은 비싸게 또 책정도 어려울 것 같죠. 그래서 뭐 아스트라제네카랑 비슷한 가격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를 작년에 위탁 생산을 하면서 나왔던 그 매출액이 역대급 매출이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체 백신이 나오고 그다음 노바백스 생산이 되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1분기에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분기에 한 절반 정도, 그 다음에 2분기에 풀, 3분기에 풀, 4분기에도 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1분기, 지난 4분기 역대급 실적이라고 하는 그 실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실적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 생산 CDMO, CMO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코로나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간단히 이 회사가 돈을 버는 것인가,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 구분했을 때 돈을 벌고 있다, 그것도 많이 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주가가 반영을 못하고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 나름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업황에 대한 상황 때문에 밀릴 수는 있겠지만 이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 밀리고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이 회사가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이 됐을 때 그때는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열어두시면 됩니다. 여기 라인이 완벽하게 뭐 저점 라인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위치죠.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 다음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요 정도 흐름을 좀 체크를 해 봐야지, 여기를 좀 저점으로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좀 뭐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뭐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그래도 일단은 반등이 조금 나왔구나 라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서 며칠 전에 형성됐던 요 라인을 저점 라인으로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구나. 밀리더라도 지난 1월처럼 그냥 주구장창 밀리는 게 아니라 살짝 이탈했다가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금 들어갔는데 또는 여기서 들어갔는데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는 또는 저점이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여기 라인에서부터는 조금 적극적인 대응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요, 뭐 매매했던 내용들 다 보이시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에 다 올려놨으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매매 스타일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저희랑 한번 체험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선착순으로 지금 모든 회원님들 다 데려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빨리 연락을 주셔가지고 나도 한번 이번에 무료 체험 신청을 해보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